안녕하세요. 우띠쇼티 우찌입니다. 저는 지금 그랜드 캐년에서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지금 저를 촬영을 하고 있는 루믹스 S1-2와 그리고 S1-2E가 출시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S1-2는 조금 더 영상에 최적화된 기능들을 가지고 나왔죠. 지금도 제가 동적 범위 부스트, DR이 한 스탑 더 늘어난 형태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뒤에 다양한 푸티지를 보여드리겠지만 발표와 동시에 간단하게나마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조금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그때 미국에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여기저기서 햇빛이 나가네. At One Kick Martial Arts, I learned that a black belt isn't something you wear, it's something you become. I am a black belt, and this is only the beginning. Change lives, one kick at a time. 그냥 할게. 빠르게 리뷰를 만들진 못했지만 다양한 곳에서 찍은 결과물들을 보여드리면서 이 바디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S1-2E도 출시가 됐는데 하나의 리뷰를 만들기보다는 S1R Mark2, S1-2, S1-2E, S5 Mark2, S5 Mark2X 이렇게 라인업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이런 바디를 선택을 하면 좋은지 그런 컨텐츠들까지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가장 메인이 될 수 있는 이 S1-2의 메인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Give me good wine, I'll get you good whiskey. Let's get a house in the country. Give me good weed, I'll get you good coffee. Let's get old by the evergreen tree. Let's get up, grab coffee cups and sit out on the porch. No traffic lights, the sunny skies chase a chill from the night before. 루믹스 S1의 후속작을 기다리셨던 분들 정말 많았습니다. 이 바디는 사진이 메인인 바디라고 말할 순 없겠지만 사진과 영상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기존 루믹스 사용자의 가려움을 팍팍 긁어주는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외형 살펴보면 기존의 S1R Mark2와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S1R Mark2 리뷰할 때 외형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지만 기존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받은 안쪽으로 들어간 휠 덕분에 조작 시 휠이 돌아가 세팅값이 변경되는 상황을 막아줬고요. 좌측 C타입이나 HDMI 등등 원하는 것만 골라서 사용할 수 있는 개별 덮개가 아직까지도 마음에 드는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촬영 설정이나 모드 다이얼에도 락 기능이 다 들어간 전형적인 플래그십 형태의 외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신제품 하면 확실히 달라진 게 없고 조금 더 컴팩트해지는 부분을 강조를 하는데 이번 S1 Mark2는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꽤 생겨서 리뷰가 기대가 되고요. 기존 브이로그 14스탑에서 한 스탑 늘어난 15스탑의 다이나믹 레인지로 촬영을 할 수 있고요. 센서도 부분 적층형 센서가 채택되면서 기존 S1보다는 3.5배 빠른 읽기 속도를 자랑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롤링 셔터 부분에서도 큰 이득을 얻을 수 있게 됐고 그 때문에 빠른 연사, 초당 70프레임의 연사를 찍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오픈 게이트에서도 최초로 60프레임을 사용할 수 있는 바디이면서 AF 영역도 추가적으로 늘어났고요. AF 부분도 계속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파나소닉이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밀린 경향이 있어도 손떨방만큼은 모두가 인정을 했었죠. 거기에서 한층 더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미친 거죠. 그리고 GH7에서 호평을 받았던 RE 로그, 보통은 마포 센서에만 한정되어 있었지만 이번 S1 Mark2 또 펌업을 통해서 S1R Mark2 풀프레임에서도 RE 로그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등 업그레이드라는 말은 절대로 나오지 않을 정도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나씩 풀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 하나 보고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I used to watch from the outside. I wanted to be a part of the group, to laugh, to belong. But something inside me always held me back. What did everyone do in school today? Can you tell me? In class, I knew the answers. But raising my hand felt impossible. What if they laughed?
What if I was wrong? So I stayed quiet. Then one day I saw them. Kids like me, but stronger, focused, confident. Something inside me whispered, I want to try. But the louder voice said, you're not good enough. But then someone saw me. Someone believed I could be more. Master Yoon came over and said, why don't you give it a try? I was clumsy. My kicks were weak. I stumbled. I got frustrated. But every time I wanted to quit, I remembered why I had started. So I kept showing up. After school, after dinner, I practiced. Little by little, I got stronger. Little by little, I became braver. Now, I stand tall. I'm not the same girl who stood in the rain wishing she could belong. Taekwondo taught me more than just kicks and punches. It taught me to believe in myself. I am Elizabeth, and I'm stronger than I ever imagined. S1 마크2 신제품이 나와서 얘기가 많았지만 또 다른 의미로 핫한 바디이기도 합니다. 바로 발열인데요. 그래서 가장 먼저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기저기서 누구는 언제 꺼졌고 발열이 있네 없네 이런 얘기가 많아서 제가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해봤습니다. 다 사무실에서 테스트를 했고요. 환경은 약 24도 온도를 맞춘 테스트라 야외로 나가서 강한 빛을 받게 되면 그 시간은 단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롱지오피로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4K 30프레임 롱지오피 동적 범위 부스트 끄고 하이브리드 줌 끄고 펜은 패스트로 간 다음 열 관리는 하이, SD카드 256기가 메모리 꽉 찰 때까지 경고 종료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같은 환경에서 하이브리드 줌을 켰습니다. 어디서 들리는 소리 보니까 하이브리드 줌이나 크롭 줌을 사용했을 때 뭔가 발열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256기가 메모리가 꽉 찰 때까지 문제가 없었고요. 세 번째 하이브리드 줌도 온, 동적 범위 부스트도 온을 한 상태에서 똑같이 확인을 해봤는데 256기가 메모리가 꽉 찰 때까지 문제가 없었습니다. 네 번째는 4K 60프레임 롱지오피입니다. 동적 범위 부스트는 60프레임이기 때문에 당연히 오프이고요. 하이브리드 줌도 오프한 상태에서 SD 카드가 먼저 사용되게 하고요. 그 다음 330기가 CF 익스프레스 카드를 두 번째로 설정했습니다. 테스트 타임랩스가 끝날 때까지 약 600기가가 꽉 찰 때까지도 발열이 없었습니다. 이때는 제가 너무 오래 걸려서 퇴근을 했는데 다음날 보니까 메모리가 꽉 차 있더라고요. 오라이에서는 어느 정도 발열을 볼 수 있지만 사무실 24도 기준에서 롱지오피에서는 발열에는 딱히 신경을 쓸 정도는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 길게 촬영을 해야 된다면 롱지오피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테스트는 샘플 바디였고요. 뒤에 정식 발매된 바디로 테스트한 영상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4K 24프레임 오라이 400mbps 펜 모드를 일부러 오토로 두고 촬영을 했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에서 CF SD 메모리 약 600기가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다 찰 때까지 발열 종료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같은 환경에서 바로 4K 60프레임 오라이 600mbps로 바꿔줬고요. 역시 펜 모드는 오토였습니다. 1시간 25분째 발열 경고가 뜨고 15분 뒤인 1시간 40분째 발열 종료가 있더라고요. 발열 종료가 있었기 때문에 세 번째 테스트에서는 펜 모드를 바로 패스트로 바꿔줬습니다. 약 10분 정도 늘어난 1시간 50분째 발열 종료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패스트인데도 다이나믹하게 늘어나지는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요. 일단은 더 진행해봤습니다. 네 번째는 4K 120프레임 300mbps입니다. 여러 번 발열 테스트를 해봤지만 높은 프레임에서 발열이 심하다는 것을 느꼈고요. 펜모드 패스트에서 2시간 15분까지 촬영이 되더라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뭔가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잠시 중단하고 여기서부터는 정식 발매된 제품으로 다시 한번 진행해보자 하여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다섯 번째 4K 60프레임 오라이 펜모드 패스트 열관리 하이 CF 익스프레스 렉사 512기가로 테스트를 했고요. 테스트 해보면서 노바 칩스 메모리가 확실히 뜨거워졌기 때문에 메모리 차이가 있을까 하여 진행을 해봤는데 512기가
메모리가 꽉 찰 약 2시간까지 발열 없이 촬영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6번째로 모두 같은 환경에서 CF 익스프레스 노바 칩스로 변경하여 촬영했는데 3시간까지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때는 제가 강제 종료를 했고요. CF 메모리 차이는 아니구나 라는 것을 느꼈고, 그 다음으로 볼 것은 바로 배터리 부분이었습니다. 발열이 있을 때 배터리랑 메모리에서 가장 열을 많이 느꼈기 때문이고요. 7번째, 이때는 하이 프레임 120프레임으로 바꿔줬습니다. 메모리 CF 익스프레스 노바 칩스 더미 배터리를 활용하여 테스트를 했는데 갑자기 4시간 45분까지 촬영하다가 경고를 받았고 6시간 촬영하고 발열 종료가 되었고요. 여기서부터 뭔가 조금 답이 찾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8번째, 완전히 같은 세팅에서 더미 배터리가 아닌 BLK22 일반 정품 배터리 사용 시 갑자기 30분째 발열 종료가 되더군요. 배터리가 조금 문제일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개인적으로 느끼는 순간이었고요. 8번째에서 CF 익스프레스 메모리에서 정품 배터리 사용 시 30분에 발열 종료가 되었는데, 이 상태에서 바로 SD 메모리 카드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9번째 촬영에서 1시간 50분까지 촬영되고 발열 종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조금씩 감이 오기 시작하시죠? 눈치 까고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테스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며칠째 발열 가지고만 테스트를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펜 모드를 패스트로 안 하고 노멀로 변경했습니다. 이때부터는 길게 촬영하는 게 문제가 아닌 뭐가 문제인지를 찾아야 했거든요. 10번째 4K 120프레임 펜 모드 노멀 CF 익스프레스 노바 칩스 자체 정품 배터리 30분에 발열 종료되었습니다. 11번째, 같은 세팅에서 CF 익스프레스 메모리만 렉사로 바꾼 상태에서 27분 뒤에 발열 종료가 있었습니다. 저번에도 봤듯이 CF 익스프레스에서 브랜드별 차이는 없었습니다. 12번째, 똑같은 세팅에서 메모리만 SD로 바꿔줬습니다. 샌디스크 프로페셔널 UHS-1이었고요. 40분까지 촬영하고 종료가 되더군요. CF보다는 10분 더 긴 촬영이었습니다. 여기까지 CF끼리는 문제가 없었지만 SD 카드를 사용할 때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 13번째, 여기서 바로 더미로 바꾸게 됩니다. 똑같은 세팅에 1시간 10분까지 촬영됐고 일반 배터리 사용보다 약 30분 늘어난 촬영이었습니다. 14번째, 같은 세팅의 더미 배터리에 SSD를 연결하여 촬영해줬습니다. 2시간 12분까지 촬영이 가능하더라고요. 이 모든 촬영이 펜 모드를 패스트로 했으면 조금 더 좋아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결과로는 발열은 분명히 있다. CF 익스프레스 메모리보다는 SD 카드에서 조금 더 긴 촬영을 보여주고 SD보다는 SSD 녹화가 조금 더 길게 촬영할 수 있다. 메모리에 따른 차이가 있어 보인다. 배터리는 정품 배터리보다 더미 배터리를 이용을 했을 때 발열이 더 적었다. 뭔가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한데, 결론은 제 기준 길게 촬영을 해야 된다면 SSD 연결에 더미 배터리를 사용을 하고, 모든 테스트를 LCD를 다 덮고 촬영을 했지만 열고 촬영을 했을 때 더 길게 촬영할 수 있다. 이 테스트 14번으로 모든 걸 정리할 순 없지만 최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번에 또 크게 개선된 것이 바로 위상차 하이브리드 AF입니다. 부분 적층형 CMOS 센서로 채택되면서 고속 처리가 기존 S5 마크2에 비해서 1.6배 빠른 성능을 제공합니다. 또 예전부터 유저들이 루믹스를 꺼려했던 가장 큰 이유가 AF가 느리다는 것이었는데요. 위상차가 들어오면서부터는 개인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말씀드렸지만 AF 쪽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브랜드 다들 아실 겁니다. 그 브랜드를 제외하고는 타 브랜드와 비교했을 때 뭐가 독보적이다를 나눌 수 없는 수준만큼 올라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매장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테스트를 해보면 바로 알 수 있는 부분이니까 꼭 테스트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이번에 도시 스포츠 인식이라고 해서 파쿠르, 스케이트보드, 브레이크 댄스 등등을 인식하여 초점을 잡을 수 있는 새로운 초점 영역이 생겼고요. 기존 사람, 동물
동물, 자동차, 모터사이클 등등은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얼굴 중심부를 잡을 것인지 외형 전체를 잡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이랑 미국에서 제가 외부 레코더를 연결하여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는데, 물론 아무리 좋은 카메라라도 100% 모든 상황에서 AF를 잘 잡는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아무런 숨김없이 보여드리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별로네? 라는 말은 안 나올 정도로 말끔하게 잡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루믹스 AF 가지고는 못 쓰네 마네 이런 얘기는 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번 S1R 마크2 때 AF 영역이 특정 해상도 프레임에서 없어진다는 특이사항을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보통 AF 영역이 사라지는 구간은 120프레임이었는데 FHD에서 120프레임 얼굴 인식 가능합니다. 4K 30프레임, 60프레임 이 정도 수준은 전혀 걱정할 거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영화 비율의 포맷이 하나 생겼습니다. 2.4분의 1 비율인데 96프레임이 있더라고요. 여기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AF 영역이 됩니다. 이번 바디에서는 3.3K APS-C 120프레임, 4K C4K 120프레임에서 AF 영역이 사라지고 나머지 오픈 게이트에서는 다 AF 영역이 잡혔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특이사항은 모니터를 연결하게 되면 AF 영역 잡히는 구간이 또 달라진다는 것인데요. 모니터가 없어도 120프레임에서는 AF 영역이 사라졌었는데 5.1K 60프레임 그리고 5.9K 60프레임에서는 모니터를 연결하는 순간 AF 영역이 사라집니다. 정리하자면 모니터 연결을 안 했을 때는 해상도에 관계없이 FHD를 제외한 120프레임에서는 얼굴을 잡을 수 있는 AF 영역이 꺼진다. 모니터를 연결하게 되면 5K 이상 오픈 게이트 60프레임부터는 AF 영역이 사라집니다. 얼른 개선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촬영 S1 마크2 RE 로그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팅을 동일하게 해서 이 바디는 S1 마크2 E 브이로그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GH7 때 RE-로그가 들어갔다라고 해서 풀프레임이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또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마포 센서에 한정해서 RE-로그를 사용을 할 수 있었는데 라이센스나 허가 문제가 있었겠죠. 파나소닉에서 노력한 끝에 풀프레임에도 RE-로그 C3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한 가지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브이로그가 예를 들어서 상용 기본 ISO가 640이라고 한다면 RE-로그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 스탑 전인 ISO 500부터 시작을 합니다. 색감 비교를 한번 해봤고요.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세팅으로 바꾼 다음 브이로그 RE-로그만 바꾼 상태로 봤을 때 레드 계열에서 조금 다른 게 느껴지더라고요. 노출을 똑같이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RE-로그가 약 한 스탑 정도 어둡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브이로그 찍은 것을 RE-로그 노출과 거의 비슷하게 맞춘 상태에서 테스트를 했고요. RE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으로 렉 709로 바꾸는 럿도 있겠지만 다양한 럿이 있다 보니까 또 RE-로그를 사용하는 맛이 생각보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S12 마크2를 산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있는 건 아니고요. 브이로그는 기본적으로 있지만 RE-로그 같은 경우에는 별도 구매를 해가지고 업데이트를 해야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유튜브를 보면 알렉사 LF와 색감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가깝다라는
악평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S1 마크2 RE 로그로 찍는다라고 그래서 그 카메라랑 색감이 비슷할 뿐이지 모든 것들이 같진 않습니다. 렌즈에 따라서 바디에 따라서 질감이나 DR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를 수 있지만 단순 색감적인 부분들로 봤을 때 내가 그 비싼 카메라에서 나오는 룩을 어느 정도 맛볼 수 있다. RE 로그를 사용을 했을 때 브이로그 기준으로 DR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테스트를 해봤는데 미세하긴 하지만 브이로그 사용했을 때와 RE 로그 사용했을 때 큰 차이를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넓은 DR을 표현해야 되는 환경에서는 사용을 조금 꺼려 했었는데 이번 테스트에서 비슷한 것을 보고요. 앞으로 RE 로그를 조금 사용을 하면서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루믹스 S1 마크2 DR 테스트입니다. 테스트를 해보니까 GH 시리즈보다는 확실히 넓어진 게 보이더라고요. 루믹스 S1 마크2는 브이로그를 사용을 하더라도 폴스 컬러를 이용해서 노출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8% 그레이에 55 IRE를 맞춰서 테스트를 했고요. 플러스 5스탑까지 노출 오버, 언더를 하여 복원을 해봤습니다. 럿을 넣게 되면 플러스 4스탑과 플러스 5스탑에서 클리핑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정노출로 복원을 해보면 플러스 5스탑에서 일부 클리핑이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노출 언더이고요. 럿을 넣으면 이렇게 보이고 복원을 해보면 언더에서 조금 더 살리기 어려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3스탑부터 노이즈가 일기 시작하더니 마이너스 4스탑, 마이너스 5스탑에는 컬러 노이즈까지 끼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루믹스 S1 마크2 같은 경우에는 동적 범위 부스트를 이용하면 DR이 15스탑까지 늘어난 루믹스 시리즈에서 가장 넓은 DR을 자랑한다고 하죠. 똑같은 세팅으로 테스트를 했습니다. 럿을 넣고 보니까 아까 플러스 4스탑, 5스탑 클리핑이 일어난 것처럼 비슷하게 보이는데 복원을 해보면 아까 플러스 5스탑에서는 클리핑이 일어났지만 여기서는 클리핑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동적 범위 부스트를 이용해서 촬영을 하게 되면 이 정도의 DR을 더 살릴 수 있고요. 노출 언더는 결과가 조금 달랐습니다. 럿을 넣고 복원을 해보니까 결과물 자체는 비슷한데 마이너스 4스탑, 마이너스 5스탑에서 컬러 노이즈가 동적 범위 부스트 오프를 한 것보다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요즘에 로그 촬영을 하면 무조건 플러스 2스탑으로 찍어야 되는 게 정답은 아니다만 명부에서 복원이 조금 더 좋다 보니까 자신이 없다면 조금 밝게 찍는 것을 권장드리기는 합니다. 제가 테스트를 해보면서 느낀 점이 동적 범위 부스트를 오프를 한 상태에서는 셔터 속도가 16,000분의 1까지 지원이 됩니다. 근데 동적 범위 부스트를 이용하게 되면 6004분의 1초가 가장 빠른 셔터 속도입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적 범위 부스트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일반 영상에서 정말 다이나믹하게 차이를 보여주는 수준은 아니다만 그래도 DR이 더 넓은 것은 팩트이고요. 하나 아쉬운 부분은 30프레임까지 동적 범위 부스트를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60프레임, 48프레임, 96프레임, 120프레임에서는 동적 범위 부스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긴 한다만 DR이 조금 늘어난 것만으로도 기변의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다음 바디가 나올 때 15스탑 그대로 60프레임, 96프레임, 120프레임을 다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상도별 선예도입니다. 물론 좋아서 안 해도 될 것 같겠지만 FHD도 있고 프레임 레이트에 따라서도 조금 다르기 때문인데요. FHD는 30프레임, 60프레임까지 선예도가 똑같이 물고 갑니다. 120프레임으로 가게 되면 살짝 소프트해지고요. 240프레임으로 가면 크롭이 생기면서 조금 더 소프트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FHD와 4K 그대로 같이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4K의 압승입니다. 이제 FHD의 시대는 끝난 것 같고요. 4K로 넘어왔습니다. 참고로 모든 테스트는 가능하다면 오라이로 촬영을 했고요. 4K 120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롱지오피라고 보시면 됩니다. 4K 120프레임에서 알아차리기 힘들 정도로 아주 약하게 소프트해지는 것 같은데 그냥 보면 절대 모를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프레임, 60프레임은 상관없이 선여도가 좋고요. 4K와 또 5.8K, 5.9K, 6K 다양하게 있는데 얼핏 봐서는 4K와 차이가 별로 나지 않더라고요. 6K로 변경하면서 600%까지 확대를 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딥하게 들여다보면 6K에서 조금 더 선명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상도별 선예도는 정리해보자면 순번대로 간다. FHD만 120프레임에서 조금 소프트해지고 240프레임은 더 떨어진다. 4K 기준으로 보면 120프레임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선명하게 나오면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5.8K나 5.9K, 6K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아주 크롭을 해서 들여다보면 6K가 가장 선명하다. 그렇지만 저는 디폴트를 4K로 사용할 것 같습니다. 루믹스 하면 또 하나 생각나는 것이 포맷 부자입니다. 정말 다양한 포맷을 지원하는데 S1 마크 2가 출시하면서 새로운 해상도가 하나 생겼습니다. 지금 그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CS4K라는 게 생겼습니다. 쉽게 말해서 위아래가 조금 잘려있는 2.4분의 1 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C4K로 찍어가지고 편집해서 내가 만질 수도 있겠지만 편집 없이 기본적인 원본 스타일이 이렇게 시네마 비율로 나올 수 있게도 촬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프로레즈에서 5.8K 24프레임 30프레임 로우 촬영까지 가능합니다. 로우는 픽셀 바이 픽셀이라 크롭이 있고 프로레즈 로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프리미어에서 사용하기가 좀 까다로워서 잘 사용을 하지는 않는다만 그래도 정말 최상의 화질로 찍어야 되는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MP4 그리고 MOV 프로레즈 안에도 정말 다양한 해상도를 지원하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해상도는 웬만하면 다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Jumping from the window, close your eyes and hop right down to me. Out here dancing with a broken shoe. 해상도에 따른 크롭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 테스트는 영상에서 파나소닉의 C 부분과 DMW D 구간을 집중해 주시면 좋습니다. S1R 마크2는 루믹스 시리즈에서 4K 60프레임이 덜 크롭 된다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어떤지 보겠습니다. 우선 FHD 120프레임까지는 논 크롭인데 FHD 240프레임으로 가게 되면 크롭이 발생합니다. 4K 60프레임을 보겠습니다. S1 마크2가 드디어 4K 60프레임에서 논크롭이 되었습니다. 제가 S1 마크2 미팅 때 S1R 마크2보다 덜 크롭이 된다, 정말 미세한 크롭은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 이 영상 기준에선 그냥 크롭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쉽게도 4K 120프레임에서는 크롭이 발생하여 파나소닉 부분과 MD 부분이 잘리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이번에 CS4K, C4K에서 96프레임이 생겼습니다. 96프레임에서 일부 크롭이 되고요. 120프레임에서 더 크롭이 됩니다. 슬로우는 사용하고 싶은데 60프레임보다 조금 더 깊게 사용을 하고 싶다, 근데 크롭이 좀 그렇다 라고 한다면 96프레임의 선택지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S1R 마크2로 직접 비교를 해봤습니다. 여기서 안 사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4K 60프레임
파나소닉 구간을 보면 확실히 S1R Mark2에서 크롭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상한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S1 2 4K 120프레임이 크롭이 더 된다는 사실입니다. S1 Mark2는 NA에서 잘리고 있는데 S1R Mark2는 AS까지 보이죠. 이거 내가 테스트를 잘못했나? 삼각대 위치나 촬영 피사체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았는데? 라고 해서 한 번 더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카메라 박스 오른쪽 라인을 보면 둘 다 살아있죠. S1R Mark2는 왼쪽도 살아있는데 S1 Mark2는 왼쪽이 잘려있습니다. 이건 조금 의아하더라고요. 4K 60프레임은 논 크롭인데 4K 120프레임은 S1R Mark2보다 더 크롭이 된다? 이거는 여러분의 의견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적층형 센서로 바뀌면서 색감도 달라졌더라고요. 이 부분은 단점이라기보다는 특이사항이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S1 Mark2 사진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려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출시했었던 S1R Mark2가 사진용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고해상도이고 사진만 따져봤을 때 조금 더 디테일함이 표현이 되겠죠. 근데 그 바디 역시 6K나 8K까지 지원하면서 영상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S1 Mark2는 영상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약 2400만 화소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SNS나 이런 데서 사용하는 데는 충분합니다. 미국에 갔을 때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었습니다. 지금 리뷰를 하고 있는 현재까지도 보정을 못한 사진이 많은데 S1 Mark2로 찍은 사진보다 S1 Mark2E로 찍은 사진이 더 많습니다. S1 2E 같은 경우에는 출시가 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로우 파일을 포토샵에서 사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S1-2 같은 경우에는 적층형 센서로 좀 바뀌면서 포토샵에서 읽히지가 않습니다. 신제품이 출시하기 전에 테스트를 할 때는 포토샵에서 JPG만 사용을 할 수 있지 로우를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사진과 영상 하이브리드로 사용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는 바디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고해상도 이미지라고 해서 약 9600만 화소의 사진을 찍을 수 있고요. 부분 적층형 센서로 가면서 연사가 더 빨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만을 위한 바디다 라고 볼 수는 없고요. 연사에 대해서 제가 미국 LA에서 보드 타는 곳 가가지고 여기서 초고속 연사를 하면 좋겠구나. 제가 S1R Mark2 때 소개를 해드렸지만 연사를 하면서도 속도를 우선시할 건지 퀄리티를 우선시할 건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속도를 우선시하게 되면 12비트로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되고요. 퀄리티를 우선으로 하면 연사 속도는 조금 낮아지지만 14비트로 찍을 수 있습니다. 사진에서도 높은 성능을 보여줬었던 S1-2입니다. 고감도 그리고 듀얼 베이스 ISO입니다. 우선 브이로그부터 살펴볼게요. 브이로그 사용 시 상용 감도가 640부터 시작이죠. 1600과 비교를 해보면 특이사항이 없을 정도로 노이즈가 살짝 올라갑니다. 걱정 안 하고 올려도 되겠고요. 3200은 조금 더 보이긴 하지만 디테일하게 들여다봤을 때 보이는 거지 일반적으로는 티가 나지 않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분의 1 스탑 밝은 4000인데 다행인 것은 S1 Mark2도 듀얼 베이스 ISO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듀얼 베이스 ISO 로우이고요. 하이에서는 5000부터 시작을 합니다. 확실히 4000보다 5000에서 노이즈가 적은 것을 알 수 있으니까 3000대까지 쓰다가 바로 하이로 5000에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000대는 쓸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6400도 무난하게
게 5000과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ISO 12800부터는 조금 노이즈가 짙어지기 시작을 하니까 어느 정도 퀄 좋은 영상을 찍어야 한다면 12800 미만으로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리고요. 25600입니다. 51200이고요. 5만대까지 올라가면 또 세로로 줄이 생기는데 차라리 셔터를 더 느리게 가져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아리로그이고요. 아리로그는 상용 감도가 500부터 시작을 합니다. 바로 1600으로 올려서 비교를 했고요. 브이로그에 비해서 벌써부터 조금 노이즈가 더 있다는 느낌이지만 괜찮습니다. ISO 3200으로 가면 노이즈가 더 짙어지는데 브이로그 기준 아리로그가 상용 감도가 3분의 1스tat 정도 낮잖아요. 그래서 듀얼 베이스 ISO는 4000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200과 4000에서 아주 큰 차이는 아니지만 입자가 4000에서 조금 더 작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로그에서는 1600 정도까지 쓰다가 바로 4000까지 올리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6400입니다. 12800도 마찬가지 브이로그 때처럼 12800 미만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25600입니다. 51200으로 쓰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은 ISO 12800 기준으로 브이로그와 아리로그를 비교해보면 아리로그에서 노이즈가 더 많습니다. 근데 아리로그는 상용 감도가 ISO 500부터 시작을 했으니 만이랑 비교하는 게 맞을까 싶긴 한데 거의 비슷한 수준이지만 제 느낌상으로는 아리로그에서 노이즈가 조금 더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번 바디는 동적 범위 부스트가 있죠. 근데 동적 범위 부스트를 사용하게 되면 듀얼 베이스 ISO는 활성화가 안 됩니다. 근데 제가 미국 엠필로 캐년에서 동적 범위 부스트를 켜고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어두워서 올리는 구간에 8000까지 올렸는데 거기서 노이즈가 사라지는 것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촬영 중은 아니고 대기 화면인데 듀얼 베이스 ISO를 선택을 하면 브이로그 기준으로 상용 감도가 640이 아니라 1000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듀얼 베이스 ISO도 8000부터 시작되는 것 같더라고요. 6400인데 노이즈가 굉장히 심합니다. 8000이 되면 갑자기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거 있으면 진짜 대박인 기능이다 라고 하면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단순 대기 화면에서만 변화가 있었습니다. 촬영 버튼을 누르면 그대로 노이즈가 사라지고 그래도 ISO 6400보다 8000이 더 좋겠지 하여 테스트를 해봤는데 디테일하게 들여다봐도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기 화면에서 아리로그 기준에서 5000에서 심하다가 ISO 6400에서 없어집니다. 그렇지만 직접 찍어서 보는 결과물에서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식적인 동적 범위 부스트 듀얼 베이스 ISO는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테스트를 했는데 대기 화면에서만 적용이 된다는 부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롤링 셔터 왜곡입니다. 이 부분도 기존 S1R Mark2 대비 부분 적층형 센서가 채택되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우선 4K 30프레임이고요. 제가 최근에 했던 리뷰가 S1R Mark2였기 때문에 롤링 셔터 왜곡을 봤을 때 좋아졌나 보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롤링 셔터 왜곡이 없는 건 아닙니다. 기존에 있었던 바디보다는 더 억제가 되는 것처럼 보였고요. 이건 프레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억제가 더 잘 됩니다. 60프레임입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흔들었는데도 30프레임 대비했을 때 휨 현상이 극히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0프레임으로 갔을 때는 더 신나게 흔들어 봤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30프레임으로 찍을 때 너무 급격하게 좌우로 패닝하는 것만 아니면 신경 쓰지 않고 찍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영상 찍으시는 분들 생각을 해보면 광고나 특
일정 장면 전환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빠르게 흔드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큰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동적 범위 부스트를 이용하게 되면 롤링 셔터 왜곡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니까 확실히 티가 날 정도로 제가 S1R Mark2 리뷰할 때는 기존 동적 범위 부스트를 오프한 상태에서도 있었기 때문에 동적 범위 부스트를 쓰나 안 쓰나 상관이 없는 수준이다. 그래서 단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리뷰에서는 동적 범위 부스트를 켰을 때만 왜곡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부분 적층형 센서 때문에 억제가 많이 돼 보였습니다. S12 바디가 출시하기 전부터 바디를 받아서 정말 많은 영상을 찍고 많은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작업을 하고 있고요. 모든 걸 다 보여드리고 싶었지만 또 출시하고 시간이 너무 흘렀기 때문에 작업을 하면서 동시에 리뷰를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부분이라도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손떨림 보정은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끔과 켬 그리고 이 손떨림 보정으로 가게 되면 크롭이 되긴 하지만 스탠다드와 하이가 있습니다. 기존 루믹스 시리즈도 이렇게 있는데 스탠다드까지만 사용을 하더라도 손떨림 보정이 굉장히 잘 잡힙니다. 하이는 크롭이 더 되기 때문에 특히 고속 프레임 레이트를 이용할 때는 화각 손실이 있어 잘 사용을 하진 않고 저는 보통 이 손떨림 보정까지도 쓰지 않는 편입니다. 여기에 크롭 레즈 모드가 생겼는데 광각으로 촬영할 때 손떨림 보정이 작동되게 되면 좌우가 울렁이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 부분을 억제하는 모드라 S1R 때부터 굉장히 매력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부스트 기능으로 움직이고 있는 무빙이 아니라 고정해서 들고 있어야 될 때 거의 삼각대 수준으로 떨림을 잡을 수 있고요. 루믹스 손떨만 가지고 뭐라 하는 사람은 못 봤으니까 손떨림 보정이 중요한 분들은 루믹스 라인업을 자세히 들여다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리얼타임 럿 기능도 루믹스 S9 때부터 빼놓고 갈 수 없는 기능이죠. 어플에 연결하여 유명 작가들이 만들어 놓은 럿을 무선으로 다운로드하여 카메라에 넣을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도 사진에서도 둘 다 작동이 가능하고 루믹스 랩 어플에 영상용, 사진용 구분하여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럿을 넣고 찍으면 보정을 하지 않아도 원본 상태가 보정이 된 영상과 사진을 얻을 수 있고요. 사진에선 로우 파일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 JPG에만 해당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브이로그나 아리로그를 더 많이 사용을 하긴 하겠지만 SNS용이고 편집할 시간이 없다면 그리고 나는 보정에 공을 들이고 싶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것 또한 굉장히 큰 무기가 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진방적입니다. 항상 강력하게 들어가야 되는 환경에서는 전 루믹스를 가지고 다닙니다. 7월 16일 새벽 3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약 13시간 동안 전투 낚시를 갔습니다. 요즘 여기저기 폭우 소식이 있는데 거제 매물도에도 오후부터 비가 터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때 바로 카메라를 꺼내서 낚시하는 모습을 약 30분 정도 녹화를 했습니다. 비도 많이 오고 바람도 심했어요. CPL 필터에 묻은 비가 바람으로 인해서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카메라 결과물에도 비가 보이는 정도에서 30분 동안 촬영을 했고 그 이후로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 카메라로 항상 물 가까이에 다가가도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피치 못할 상황에 갑자기 비가 오더라도 그 정도는 거뜬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S1, 2의 리뷰를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까지 S1, 2로 촬영을 하고 있고요. 4K 30프레임 롱GOP 브이로그입니다. 깨알로 여기 S1, 2가 S1, 2를 찍고 있는데 리뷰에서 녹이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위에 XLR 어댑터를 올린 다음에 32비트 플로트 녹음까지 할 수 있고요. 제가 S1R Mark2 때 소개를 해드렸던 세로 그립까지도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깨알로 여기 앞에 보이시죠? 뒷면, 앞면 램프도 나오고 있으니까 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 잠깐 내려놓겠습니다.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S1R Mark2는 사진에 조금 더 특화된 기능이고 S1-2는 영상에 조금 더 특화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요즘에 바디 나오는 거 보면 사진 특화용이 영상 기능까지도 좋고 영상 특화용이라고 하는 게 사진까지도 좋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인데 S1-2 같은 경우에는 기존 루믹스 시리즈 중에서 영상 기능이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첫 번째로 4K 60프레임에서 이제 진짜 논크롭을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S1-2가 유일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동적 범위 부스트를 이용을 하게 되면 루믹스 라인업 중에서 가장 넓은 DR인 15스탑으로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부분 적층형 센서가 채택되면서 또 루믹스 라인업 중에서 롤링 셔터 왜곡이 가장 없는 바디이기도 하고요. AF가 조금 더 좋아졌습니다. 다섯 번째로 풀프레임에서도 이제 RE 로그를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밸런스나 기능들이 다 업그레이드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루믹스는 사실 예전부터 사진보다는 영상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 S1-2가 기존 루믹스 사용자 분들에게 기변의 이유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아쉬운 점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리뷰를 쭉 이어오면서 다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컨텐츠를 제작을 하면서 S1-2E를 제가 직접 제공을 받았기 때문에 꾸준하게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구매하시기 전이나 구매를 했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제가 그 자리에서 테스트해서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궁금한 사항들 댓글은 언제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우티쇼트의 우찌였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잘 주무시고 잘 일어나셔서 그날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 Give me good wine, get you good whiskey. Let's get high.